박 PD의 피.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는 사전에 계약한 금리와 만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죠. 유치원생도 아는 기본 상식이죠. 그렇죠. 그럼 은행이 주는 이자는 막걸리나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가 들어가는 걸까요? 왜 불어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에 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비즈니스죠. 예대마진이죠. 뻔한 이야기를 왜 하냐?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금이 없으면 대출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 먼저 하고 연애는 이후에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가능했다고 합니다만 요즘은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재미없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토스뱅크가 최근에 만기 전에 이자를 먼저 주는 예금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아하. 거치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아서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도 줄였습니다. 이 상품이 나온 게 24일이에요. 토스뱅크가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선보였습니다. 금리는 연 3.5, 한도는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까지, 예치 기간은 석 달, 6달 택일할 수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인가 언론에서도 관련된 상품 소개가 많이 나오고 가입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이하잖아요. 고객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자가 나온다. 목돈을 맡기는 고객은 먼저 받은 이자를 빼서 다른 쪽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보통 예금이 아닌 정기 예금인 만큼 자금을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6달 맡기는 고객은요, 새해 전후로 176만 원을 즉시 받을 수가 있어요. 6개월 뒤에 받는 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면 그때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걸 바로 쓸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만기를 채운 고객은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서 최대 3번까지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대요. 이때는 재가입 시점에 금리를 따릅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자 먼저 받았는데 어쩌지? 그럴 때는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 해지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에서 깝니다. 그간 고객들은 예금 가입 시에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토스뱅크가 고객이 즉시 받은 이자를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불릴 수 있다. 이러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토스뱅크의 라인업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 수시 입출금, 그리고 적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예금 라인업이 늘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토스뱅크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서 보관해서 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뱅 관계자는요, 고객들이 매달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서 혜택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예금은 고객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즉시 느낄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목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의 틀을 깨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금이 있어야 대출이 있고 대출이 있어야 이자를 줄 수가 있는데 얘네는 받자마자 이자를 준대잖아요.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놓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혹시 토뱅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수신 유치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닐까? 이러한 추측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아하.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뱅크런 때문에 망하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나올 법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자를 만기가 아닌 아무 때나 준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네? 예금을 몰아서 할 가능성도 크고요. 모든 사람이 예금과 동시에 이자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추측 나올 수 있죠. 그러자 아하. 홍민택 토뱅 대표가 부랴부랴 기자들을 만나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해프닝이다. 선이자 예금은 기존 금융권에도 있었다. 고객에게 이자를 먼저 제공해도 재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아마도 도이치방크 위기설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수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이자를 받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고자 출시한 거다. 토뱅 수신액은 23조 원, 유동성 아주 빵빵하다. 이자를 받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는 먼저 이자 받기 시리즈 2탄으로 향후 이걸 브랜딩하고 싶다라면서 오히려 차기 상품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오호. 아니, 그런데 홍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진짜 토스의 유동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은행의 안전성을 내다볼 수 있는 수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BIS 비율이겠죠. 다행히 인터넷 은행들은 꽤 괜찮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카뱅이 36.9, K뱅이 13.9, 토뱅이 11.3. 보통 BIS 비율 10%가 넘으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카뱅은 압도적으로 좋고 토뱅도 11.3이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원화 대출금 연체율을 보면 인터넷 은행이 0.62%입니다. 시중은행이 0.21%니까 3배가량 높죠. 그러네요. 게다가 토뱅에서는요. 채권 평가 손실액이 2,385억 원입니다. SVB 파산이 단기 예금을 장기 국채에 투자한 만기 구조의 미스매치 그리고 채권 가치 하락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토뱅이 SVB의 약점을 닮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금융권에선 SVB가 예금 유출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초고속 뱅크런에 부닥친 만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들도 뱅크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점이 있는 시중은행, 물론 얘네들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많이 하죠. 하지만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금액 한도가 있고 영업점에서의 인출 비중도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인터넷 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만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모바일 뱅크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토스뱅크가 채권 손실액도 2천억이 넘는 상황에서 먼저 주는 이자 예금 상품을 출시했으니 오해받기 딱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토스뱅크 측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했다면서요. 그렇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라고 하는데 833.5%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위기 시에 대응 가능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죠. LCR은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하는데 만기 5년 이상 장기채는 전체 유가증권 중 0.36% 수준이라고 합니다. 홍 대표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 돈이 나가야 뱅크런이지 전혀 지금 우리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 특히 토스뱅크는 1인당 평균 잔액이 400만 원인데 시중은행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토스뱅크의 해명, 성에 차진 않는 것 같아요. 더 위험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 BIS 비율 얘기했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망하기 직전에 BIS 비율이 15.4였습니다. 지금 현재 토스뱅크보다도 더 높았는데도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망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홍 대표가 안심해도 된다 세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더 센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토뱅이 조바심을 내는 거 아니냐? 예금으로 수익을 내기도 전에 돈부터 준다는 건 발상 자체가 투자금을 바탕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혼지 사기가 이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초기에 유치원생도 아는 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토뱅은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역행하는, 자기네 딴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토뱅이 상품을 출시할 때는 그동안 정기예금은 고객이 목돈을 굴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고객들이 매달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서 혜택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는 토뱅에 먼저 주는 이자 예금 상품이 이전에 없던 차별화를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자를 먼저 주는 예금, 기존 금융권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뱅크론을 막기 위한 수신 전략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선이자 예금 기존 금융권에도 있었어요 라면서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상품을 출시할 때와 출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뀝니까?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하뱅, K뱅보다 후발인 토스뱅크 이것저것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 물론 바람직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수신고를 늘리기 위한 무리수인데 이를 차별화 마케팅으로 포장하는 건 프로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예, 토뱅의 차별화 전략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죠. 사내 유보금 많은 재벌, 대기업 말고 하루하루 돈이 부족해서 매일 고비를 넘겨야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옛다, 불쌍하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시혜성 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과 잠재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응원까지도 가치로 인식을 해서 동등한 상태에서 파트너로서 대출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은 꼰대들 늘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중소기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 실적이 부족한데?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 한때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는 처음부터 대기업이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작은 회사였어요. 심지어 삼성 처음에 쌀가게였습니다.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이들 작은 회사가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은 리스크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미래를 믿고 투자해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다면 그 기업의 직원들 급여 계좌는 물론이고 직원과 그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 친구들까지도 그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큰돈 써서 광고나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능력, 인터넷 은행 스스로 개발하고 공부하고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시중 은행을 넘어설 수 있는 깜냥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경물진에 광고도 좀 해주시고
오호. 경제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차별화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PD와 가족들, 사돈의 8천 친구들 무엇보다 경불진을 늘 지켜봐 주시는 6만 명에 달하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주거래은행 갈아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토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보기 이거 열심히 더 이용할 테고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불리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